은퇴 후에도 쓸모를 증명해야 하나요? 노인 혐오가 일상이 된 시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나는 뭐가 되지? 입니다. 회사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나를 설명해 주던 단어 하나가 사라지거든요. 과장, 부장, 팀장, 교수, 기사 그런 호칭들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쉬어도 될 나이에 쉬는 게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괜히 눈치가 보이고 어딘가에 쓸모 있어야 할 것 같고 아직도 증명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따라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노인은 생산성이 없다, 연금만 축낸다, 자리만 차지한다는 말이 농담처럼 오갑니다. 지하철에서, 뉴스 댓글에서, 심지어 정책 토론 자리에서도요. 이렇게 노인 혐오가 일상이 된 시대에 은퇴는 축하가 아니라 불안의 시작이 됩니다. 과연 은퇴 후에도 우리는 계속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걸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역할의 전환.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은퇴는 무용함의 선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사회가 인정해주던 유급 노동의 역할에서 물러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일 나의 가치라는 공식을 내면화해 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멈추면 곧바로 나 자신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유급 노동의 시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는 지금, 은퇴 이후의 시간은 2030년에 달합니다. 이 시간을 계속 증명의 시간으로만 살아야 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노인 혐오는 왜 생길까? 노인 혐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성장과 효율, 속도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느린 존재는 쉽게 배제됩니다. 경제 논리로만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 당장 돈을 벌어오지 않는 세대는 비용으로 보이기 쉽죠. 또 하나는 세대 간 단절입니다. 함께 살아본 경험이 줄어들면서 노인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추상적인 집단이 됩니다. 그러면 존중보다는 편견이 앞서기 마련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은퇴자들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끝까지 쓸모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 다른 하나는 사회가 만든 잣대에서 한 발 물러나 자기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례 1 다시 취업했지만 더 불안해진 어씨. 어씨는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괜찮았대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뭐해?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재취업을 알아봤고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전엔 팀을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계속 지시를 받는 위치가 되니 자존감이 더 흔들리더랍니다. 쉬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래도 일은 한다는 말 하나로 버티는 시간이 이어졌죠. 어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해서 불안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커졌어요.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은퇴 후의 불안은 단순히 일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례 2 아무것도 안 하기로 선택한 B씨. 반대로 B씨는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걱정했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텐데? 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B씨는 정말로 속도를 확 낮췄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동네를 걷고 점심엔 직접 밥을 해 먹고 오후엔 도서관에 갔습니다. 생산성으로 보면 0에 가까운 생활이었죠. 그런데 1년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혈압이 안정됐고 잠을 깊이 자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생겼다고 합니다. B씨는 말합니다. 쓸모없어도 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사례 3 경험을 나누는 C씨. C씨는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쪽을 택했습니다. 청년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돈을 받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단한 성공담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패했던 이야기, 후회되는 선택, 그때 누가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조언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C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성과로 평가받았는데 지금은 이야기로 연결돼요. 이건 전통적인 생산성과는 다른 종류의 가치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만이 아니다. 우리는 은퇴 준비라고 하면 주로 돈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떤 속도로 살고 싶은지, 누구와 연결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말이죠. 은퇴 후에도 계속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개인의 부족함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압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압박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쓸모보다 존엄으로. 사람의 가치는 생산성으로만 재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쉬어도 되고 느려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 선택 자체가 실패는 아닙니다. 노인혐오가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은퇴 후 삶의 기준을 스스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가? 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으로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꽤 괜찮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왜 쓸모 강박은 은퇴 후에 더 위험해질까? 은퇴 후에도 계속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를 보면 이 강박은 실제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자기결정이론 셀프-디터머네이션 시리을 보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욕구는 세 가지입니다.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쓸모 있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일을 계속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자율성은 줄어듭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기 때문이죠. 또 예전과 같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능감도 쉽게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쟁과 비교 속에 있으면 관계성은 점점 얕아집니다. 결국 쓸모 강박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뇌는 쉬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뇌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활성화되는 뇌 네트워크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이 영역은 기억 통합, 자기 성찰, 감정 조절과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할수록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할 기회를 잃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불안과 공허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은퇴 후 일정 수준의 여유와 비구조적인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과 불안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회복의 조건인 셈이죠. 생산성 중심 사고가 수명을 줄일 수도 있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성과 중심 정체성 퍼포먼스 마이너스 베이스트 아이덴티티라고 부릅니다. 이 정체성은 젊고 건강할 때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지만 노화가 시작되면 위험 요소로 바뀝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생각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이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만성적 분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심혈관 질환, 수면 장애, 면역력 저하와도 연결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쓸모 있어 보이려는 삶이 오히려 삶의 질과 건강을 깎아먹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것은 역할이 아니라 리듬이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 필요한 건 새로운 직함이나 역할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입니다. 언제 일어나고 얼마나 움직이고 누구와 얼마나 자주 연결되는지. 이런 리듬이 안정되면 굳이 사회적 쓸모를 증명하지 않아도 삶은 굴러갑니다. 노년학 연구에서도 은퇴 후 적응을 잘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거창한 목표보다 예측 가능한 일상 패턴을 꼽습니다. 작은 산책, 정기적인 모임, 주기적인 휴식 같은 것들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필요한 이유. 노인혐오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은퇴자, 개인이 혼자서 이 압박을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회적으로도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책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회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선택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도 그것이 강박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은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은퇴는 사회에서 밀려나는 과정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시간표에서 내려오는 일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증명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이제 필요한 건 또 다른 증명이 아니라 그 증명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확신입니다. 노인 혐오가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이 확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야 할 기반입니다. 쓸모를 묻는 질문 대신 존엄을 전제로 한 삶. 그게 은퇴 이후 삶의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